이번 시간은 파트 1의 챕터 7번 도형 슬라이드 작성하도록 할게요. 슬라이드 6번 도형 슬라이드는 마지막으로 작성하는데요. 작성하는데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도 있어요. 세부 조건은 1번, 2번 이렇게 간단히 나와 있는데요. 출력 형태 보면 다양한 도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형을 이렇게 열었을 때 이 많은 도형 중에서 어떤 도형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도형을 어떻게 변경하면 되는지 그것을 빨리 찾아서 작업할 수 있어야지만 이 슬라이드 6번 빠르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제 파일인 챕터 07.pptx 파일 불러와 주세요. 그리고 6번 슬라이드로 가주세요. 여기도 먼저 제목을 입력해야 되겠죠? 제목 여기 클릭하고요. 한글 자음 눌러주고 한자키 그리고 탭키, 그 다음에 4번에 해당하는 로마자 대문자 숫자 이렇게 클릭, 그리고 점 한 칸 띄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제목 내용 입력을 해주세요. 이제 아래 상자 이건 슬라이드 2처럼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선택해서 딜리트 키로 지워주세요. 이제 도형들 순서대로 작업을 하면 되는데요. 어떤 도형을 먼저 만들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뒤쪽에 가려지는 도형 그거부터 먼저 만들고 제일 앞쪽에 보여지는 도형 그 순서로 만들면 돼요. 그리고 세부 조건을 보면은 스마트 아트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냥 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출제된 문제에서 출력 형태를 보면은 활용 분야 써있는 그 아래쪽 있죠. 항공, 교육, 제조, 게임, 영상 이게 스마트 아트고요. 그리고 그 위에도 보면은 혼합현실에서 위에 현실, 증강현실, 가상현실 이렇게 써있는 도형 있죠. 이게 스마트 아트예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나타나는 위쪽에 나타나는 도형이 스마트 아트 디자인의 첫 번째 지정되어 있는 것 3차원 광택 처리 이걸 지정하는 거고요. 아래쪽에 항공에서 영상까지 나오는 원 5개 있는 거 있죠. 이거는 두 번째 스마트 아트 디자인인 3차원 만화 이걸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 아트 디자인을 먼저 해도 되고 도형을 먼저 해도 되고 왔다 갔다 이렇게 작업해도 되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뒤쪽에 가려지는 도형부터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엔 왼쪽에 제일 커다란 도형 그게 제일 뒤쪽에 있죠. 그거부터 만들게요. 도형 홈탭에서 바로 삽입할 수도 있고요. 삽입해서 삽입할 수도 있어요. 도형 목록 열어주고요. 첫 번째 나타나는 도형 사각형에서 둥근 한쪽 모서리 이걸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마우스로 출력과 비슷하게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슬라이드 6에 나타나는 도형들은 노란색 핸들 나타나는 거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출력 형태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요. 그거는 필요한 경우에 적당하게 출력과 비슷하게 맞춰주면 돼요. 그리고 도형의 색깔들 각각 도형들 색깔 임의의 색이지만 서로 구분되는 색상으로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도형의 모양들을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 파일 같이 열어보세요. 파트 1에 나오는 문제들은 출력 형태의 내용들이 모두 컬러로 보이고 있는데 교재 뒤쪽으로 넘어가면 모두 흑백으로 보이고 있을 거예요. 실제 시험도 흑백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컬러로 보이는 정답 파일을 보기에서 회색조 이렇게 선택해 보세요. 그러면 색상 뒤에 거는 조금 밝은 거고요. 그리고 앞쪽에 밝은 색상 나오는 게 있고요. 어두운 색상 나오는 것들도 있고 아주 어두운 색상 나오는 것도 있죠. 그래서 글자가 흰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색깔 짙은 색 선택을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글자가 검은색으로 보이는 것들은 글자가 보일 정도로 색상만 지정해주면 돼요. 그래서 다시 컬러로 확인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여러분이 만들 때는 정답 파일과 꼭 동일한 색상 할 필요는 없어요. 이 세 개도 현재는 같은 색이지만 꼭 같은 색으로 설정할 필요는 없어요. 색상이 시험장에서 회색조로 보일 때 이 색상과 이 색상, 이 색상과 이 색상 또는 이 색상과 이 색상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색상은 임의의 색상으로 서로 구분되게만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도형은 앞쪽에 나타나는 도형들이 조금 잘 보이게 조금 옅은 색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도형 서식에 도형 채우기, 테마 색에 또는 표준 색에 여기서 옅은 색깔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슬라이드 6은 테두리 선 없음 지정 안 되어 있죠. 모든 도형에 테두리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답 파일에도 보면은 테두리가 모두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도형 서식에서 윤곽선에 색상을 검정으로 바꿔도 되고요. 그냥 기본 상태로 놓아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윤곽선의 두께 이것도 얇은 것으로 변경해도 상관없어요. 너무 두껍지만 않게 아니면 기본 상태 이렇게 놓아두면 됩니다. 시험 시간엔 지시 없는 것 일부러 설정하면서 시험 시간 부족하게 만들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도형 만들 때 한꺼번에 이렇게 선택해서 도형의 윤곽선 동일하게 설정하거나 아니면은 도형의 윤곽선 설정을 하지 않고 기본 상태로 보이게만 해두거나 이렇게 해두면 됩니다. 그러면 이 도형 오른쪽에도 하나 더 만들어야 되죠. 수평하게 오른쪽 이동해서 복사하면 되니까요. 컨트롤과 쉬프트 키 같이 누르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복제해 놓을게요. 그리고 이 도형은 회전이 된 게 보이죠. 그래서 도형 서식에 회전으로 가주세요. 그래서 상하 대칭은 안 맞죠. 좌우 대칭해 보면 역시 안 맞죠. 그래서 두 개를 같이 해주면 되는데요. 상하 대칭 한 번 하고 다시 회전해서 좌우 대칭 이렇게 해주면 출력과 동일하게 모양 바뀌었죠. 여기는 색상 바꿔도 되는데 서로 떨어져 있으니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색상 따로 변경하지 않아도 돼요. 색상 따로 변경하지 않을게요. 교재 설명에서는 오른쪽에 이 도형 복제하지 않고 왼쪽에서 스마트 아트부터 만들고 있죠. 어떤 걸 만들든 순서는 상관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왼쪽에 상단에 나타나는 스마트 아트 만들게요. 삽입으로 가주세요. 그리고 일러스트레이션 이 그룹에 스마트 아트라고 영어로 써있죠. 그러면 모드로 해서 목록형에서 그림까지 한 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찾아도 되고요. 각각 선택해서 찾아도 돼요. 스마트 아트도 도형처럼 많이 사용해 봐야지 어디에 어떤 모양이 있다 그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번엔 목록형에서부터 천천히 이렇게 찾아보면 아래로 내려갔을 때 관계형에 여기에 비슷한 모양이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더 내려보면 이 모양, 출력과 동일한 모양이죠. 이 개수가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비슷한 걸 찾아주면 돼요. 그러면 수렴 방사형 이거 확인을 눌러주세요. 이 안에 클릭해서 내용 먼저 입력해도 되고요. 크기 조절한 다음에 내용 입력해도 돼요. 순서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입력하는 것 꺽쇠 있습니다. 여기 바로 나타나는데 꺽쇠 클릭해서 내용 입력 이렇게 클릭해서 입력할 수도 있고요. 입력하는 게 어디 상자인지 바로 오른쪽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선 엔터키 누르면 안 돼요. 여기서 엔터키 누르면 이렇게 새로 추가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새로 추가 만들어졌다면 이 텍스트 입력하는 상자 여기에서 백스페이스 키를 이렇게 눌러서 없앨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오른쪽에 상자 있죠? 이것을 클릭해서 딜리트 키로 이렇게 눌러도 돼요. 필요 없는 거는 딜리트 키로 이렇게 선택해서 지워주는 게 조금 빠를 거예요. 그리고 이 상자는 필요 없다면 닫아주면 돼요. 우선 크기 조절할 건데요. 안쪽에 상자 이렇게 선택되지 않게 바깥쪽 테두리만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우선 크기를 이렇게 조절하고 위치도 조절하고 출력과 비슷하다 생각하는 정도로만 맞춰 놓으세요. 그리고 위에 나타나는 게 첫 번째 스마트 아트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는 3차원 광택 처리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위에 스마트 아트 디자인 이 도구가 나타났는데 스마트 아트 스타일 위에 목록 열어보세요. 마우스 올리면 이름이 나타나죠. 그래서 3차원의 광택 처리 이걸 클릭해서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정답에서 이렇게 회색조로 확인해서 보면 색깔이 조금씩 다른 게 보일 거예요. 시험장에서도 이 색상 다른 거 보이겠죠? 현재 만들어진 기본 상태는 색깔이 동일하죠. 그래서 색 변경을 하면 되는데요. 우선 이 안에 내용부터 입력하고 볼게요. 각각 클릭해서 이 안에 내용들 입력을 해주세요. 아직 글자 크기는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는 두 줄로 입력해야 되죠. 그냥 증강 입력하고요. 엔터키 눌러주고 현실 입력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줄 간격이 너무 넓게 조절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요. 증강 입력한 다음에 쉬프트 키 누르고 엔터키 이렇게 하면 줄 너비가 좁게 만들어져요. 여기도 동일하게 가상 입력한 후에 쉬프트 키 누른 상태로 엔터키 그 다음에 현실 입력을 해주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혼합 입력하고 쉬프트 키 누르고 엔터키 그리고 현실까지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ESC 키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바깥쪽 선택 다시 한번 누르면 바깥쪽 전체 선택 이렇게 선택이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왼쪽에 있는 꺽쇠 열어서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에서도 그래서 두 줄로 입력한다 할 때는 증강 입력하고 쉬프트 키 누르고 엔터 그 다음 현실 이렇게 하면 새로 만들어지지 않고 바로 여기다 두 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닫아 놓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여기에 글꼴 지정해야 되는데요. 다른 도형들은 한꺼번에 같이 설정하면 되는데 스마트 아트는 설정이 같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지정을 해 놓을게요. 홈 탭 가서 먼저 글꼴 이름 굴림이라고 입력 또는 최근에 사용한 글꼴이 있다면 거기에서 굴림 선택해 주면 돼요. 굴림 입력했다면 당연히 엔터키 눌러서 설정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글자 크기 18포인트가 아닌 18포인트에 더하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글자 크기가 서로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열어서 정확히 18포인트 이렇게 선택해 줘야 돼요. 출력 형태에선 글자의 색깔 검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문제에서 슬라이드에 대한 도형과 스마트 아트의 글꼴, 여기에는 굴림 18포인트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에 글자 색깔은 검정색으로 변경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도형의 색깔 흑백으로 봤을 때도 회색의 색깔이 조금씩 다르게 보인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 바꿀 건데요. 다시 서식 가주세요. 다시 스마트 아트 디자인 가주세요. 색 변경 열어주세요. 여기 색상형의 색깔 각각 다른 거 있습니다. 정답 파일과 동일한 색상 꼭 할 필요 없어요. 색깔 다른 거 아무거나 선택해주면 돼요. 그리고 또 여기서 알아둘 거 있어요. 방금 전에 제가 색 변경했더니 글자에 대한 설정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작업할 때 스마트 아트 스타일 바꾸고 색 변경까지 미리 해놓고요. 그 다음에 홈으로 가서 글꼴에 대한 설정하세요. 굴림의 18포인트는 동일하죠. 글자 색만 다시 검정으로 바꾸면 돼요. 다음으로 아래쪽에 스마트 아트 만들어도 되는데 그 뒤에 도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도 도형이 있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화살표 모양 만들게요. 도형 목록 열어주고요. 그리고 블록 화살표에서 첫 번째에 있는 화살표 오른쪽 이거 선택해서 마우스 드래그에 만들어 놓으세요. 도형을 적당하게 만들었다면 이 안에 바로 내용 입력하면 돼요. 도형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타이핑 해주면 돼요. 도형에는 글자, 색깔, 기본 흰색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입력한 후에 다시 바깥쪽 테두리 클릭하거나 ESC키 누르면 바깥쪽 테두리만 선택되죠. 그러면 여기도 색상, 임의 색상으로 도형 서식에 도형 채우기, 지정하고 싶은 것 아무거나 지정하세요. 그리고 홈 탭 가서 여기는 글꼴 동일하게 굴림, 그리고 글자 크기 동일하게 18포인트, 그리고 글자 색은 여기는 검정으로 보이죠. 그래서 검정 텍스트 1 지정을 해주면 돼요. 오른쪽에 VR 장점 써있는 도형, 왼쪽과 동일한 도형인데 회전되어 있죠. 그래서 도형 목록 열어서 블록 화살표에서 왼쪽 화살표 이거를 클릭해서 새로 만들어도 되고요. 기본 설정 다 되어 있으니까 만들어진 이걸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오른쪽으로 드래그 한 다음에 이 도형을 도형 서식, 회전, 좌우 대칭 이렇게 해주고 내용만 수정해도 돼요. 다른 설정들이 모두 되어 있으니까 회전해서 글자만 수정하는 게 편하겠죠. 이제 다음으론 아래쪽에 점선으로 되어 있는 도형 만들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도형 목록 열어주고요. 사각형에서 두 번째 거 있는 둥근 모서리 이걸 선택하고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여기는 정답 파일과 비교해 봤을 때 뒤에 있는 것보단 살짝만 어두우면 되겠죠. 그래서 도형 채우기에서 색상 살짝만 다른 색깔 지정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 도형의 테두리는 점선으로 나타나고 있죠. 굵은 것으로 봐서 파선 지정하면 되는데요. 도형 윤곽선에 대시 그리고 파선 선택을 해주세요. 색깔이 검정으로 보이는 게 조금 더 잘 보일 거예요. 색깔까지 검정으로 바꿔 놓을게요.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점선이 조금 너무 얇은 것처럼 보인다면 이것도 바꿔주면 되는데요.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위에서 할 수도 있고 오른쪽에 대화상자 나타나게 해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면 도형 윤곽선 여기에서 바꾼다면 두께에서 나타나는 설정 아무거나 해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다른 선 누르면 오른쪽에 나타나요. 또는 이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도형 서식 눌러도 오른쪽에 나타나죠. 그러면 여기 너비 조절하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기본 1포인트로 되어 있는데 이걸 이렇게 키워도 되고요. 아니면 도형 윤곽선의 두께로 가서 여기에 지정되어 있는 것 2와 4분의 1 이런 거로 지정해도 상관없습니다. 테두리 굵기에 대한 지시가 없기 때문에 조금 차이 나도 그건 감점되지 않아요. 이제 이 위쪽에 활용 분야 그 뒤에 있는 도형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도형이 조금 길게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커지지 않은 상태로 확인하면 되는데요. 기본 도형에 육각형이 있어요. 이걸 마우스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이렇게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여기도 색상, 임의의 색상으로 도형 채우기에서 아무거나 선택해서 변경해 놓으세요. 그리고 앞쪽에 활용 분야 써있는 도형, 다시 도형 목록 열어주고요. 이번엔 순서도에서 찾아볼게요. 이름이 수행의 시작, 종료 이걸 선택해 볼게요.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이 도형은 조금 더 밝게 도형 채우기에서 아무거나 선택하면 되는데요. 저는 이 도형으로 선택할게요. 그리고 이 안에 활용 분야라고 입력하세요. 도형 안에 글꼴 설정도 필요하죠. 바깥쪽 테두리 선택하고요. 홈 탭 가서 글꼴 동일하게 굴림, 글자 크기는 18포인트, 글자색 검정으로 변경하세요. 도형 안에 글꼴 설정은 도형들 한꺼번에 같이 선택해서 나중에 설정해도 돼요.
이제 아래쪽에 나오는 원 5개 있죠. 이거는 도형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흑백으로 봤을 때도 도형이 아닌 게 티가 나죠. 여기에 입체적으로 보이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스마트 아트 두 번째 거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삽입 스마트 아트 들어가세요. 이번에도 관계형에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아래쪽에 4개로 되어 있는 것 모양 비슷하죠? 여기다 확인 누르세요. 그럼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데요. 왼쪽에 이걸 열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항공 입력하고 엔터키, 그리고 교육 입력해 주고요. 그럼 총 5개 됐죠. 더 이상 엔터키 누르지 마세요. 바로 입력하고 아래쪽으로 클릭, 그리고 제조, 또 아래쪽 클릭, 그리고 또 내용들 여기 2개 다 입력하면 되는데요. 바로 도형에 여기 클릭해서 입력해도 돼요. 그 다음 오른쪽에 영상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고요. 이제 이건 닫을게요. 스마트 아트의 글꼴 설정, 그거는 스마트 아트 스타일과 색 변경, 이것을 먼저 한 다음에 글꼴 설정하라고 했죠. 그래서 스마트 아트 스타일의 목록 다시 열어주세요. 두 번째에는 3차원 만화되어 있죠. 마우스 올렸을 때 이름 나타나는데요. 이 3개가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만화니까 이거 클릭하고요. 그리고 색상을 잘 보면은 항공과 영상, 도형이 색상 조금 다른 게 보이죠. 회색이지만 아주 미묘하게 다르게 보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색 변경 다르게 할 건데요. 우선 크기를 비슷하게 이렇게 위치 맞춰 놓도록 할게요. 다시 스마트 아트 디자인의 색 변경 누르고요. 색상 각각 다른 거, 정답 파일과 동일한 색상 할 필요 없다고 했죠. 아무 색이나 임의의 색상 지정하세요. 이제 홈으로 가서 글꼴을 굴림으로 변경하고 글자 크기는 18포인트, 글자 색깔 이번에도 검정이죠. 그대로 해놓으면 되고요. 이제 오른쪽에 도형 만들어야 되는데요. 오른쪽에 제일 상단에 있는 도형 만들어야 되는데요. 도형 목록 열어서 아무리 같은 모양 찾아도 없을 거예요. 슬라이드 6에서는 도형 모양을 많이 변경하는 게 한두 개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 대부분은 블록 화살표에 있는 도형을 변형하는 건데요. 저희 교재에서는 준비과정 페이지, 거기에 도형 모양 어떻게 변경된다, 그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 내용들 보고 어떤 도형이 어떤 형태로 변경되는구나 그걸 미리 알아두세요. 그러면 이번에는 블록 화살표에서 왼쪽, 오른쪽, 위쪽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도형 선택하면 돼요. 클릭하고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고요. 블록 화살표에 있는 도형들은 노란색 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모양이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출력 형태처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모양들을 변경시켜 봐야 돼요. 이번엔 이 노란 핸들만 잡고 움직이면 출력에 나와 있는 도형과 동일하게 만들어지죠. 그러면 여기에다 다시 내용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도형 만들게요. 도형의 글꼴 설정 한꺼번에 같이 할게요. 왼쪽에 나타나는 도형, 다시 목록 열어주세요. 이번에도 블록 화살표에서 찾으면 되는데요. 이 도형을 마우스로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이번엔 노란색 핸들이 더 많이 보이죠. 그래서 어떻게 바꾸는지 여러분은 시간 내서 모양을 많이 바꿔보세요. 이번엔 이 도형 이렇게 여기를 최대로 이렇게 키워주고요. 그리고 이 도형은 여기 오른쪽으로 이렇게 최대로 키워줄게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노란색 핸들 여기도 이렇게 최대로 키워줄게요. 그러면 출력과 같은 모양 됐죠. 그러면 여기에 한국이라고 입력하세요. 저는 강의 시간을 너무 길게 하지 않기 위해서 모양을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만들 때 정확하게 위치, 크기 맞추기 힘들 거예요. 우선은 모두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요. 만들어 놓고 나중에 최대한 비슷하게 출력 형태 보고 맞춰 놓으면 돼요. 이제 오른쪽에 광주 유니버시아드, 그리고 아래쪽에 평창 올림픽 공연, 이 도형 같은 도형이죠. 회전만 되어 있는 도형인데요. 도형 목록 한번 볼게요. 기본 도형의 정육면체, 이 도형을 가지고 만들면 되는데요. 마우스 클릭 그리고 드래그해서 만들어 보세요. 어쩔 때는 아래쪽에 있는 도형과 같은 도형일 때도 있어요. 그러면 아래쪽에 도형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복제를 해서 위에 도형을 회전시키는 방법, 그렇게 해도 돼요. 이번엔 위쪽에 있는 도형과 같은 모양이죠. 도형 크기 적당하게 조절해 놓고요. 여기에다 내용 광주 유니버시아드 입력을 하세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컨트롤 쉬프트 키 같이 누르고 드래그, 이렇게 하면 복제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긴 회전 필요하죠. 바로 회전해서 좌우 대칭, 그리고 내용을 수정하세요. 교재 설명에서는 각각 도형의 색깔도 바꾸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색상 임의 색상이기 때문에 나중에 각각 도형 선택하거나 같은 색처럼 해도 되는 도형들 동시에 같이 선택해서 변경해주면 돼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색상 변경하도록 할게요. 이 2개 도형 중에 이 도형은 뒤쪽에 여기가 가려져야 되죠.
그래서 이 도형은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맨 뒤로 보내기. 만약에 이렇게 하면 뒤에 있는 커다란 도형 뒤쪽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요. 앞쪽에 있는 이 도형을 맨 앞으로 가져오기. 이걸 해주면 조금 편하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위치 맞춰주면 되는데 마우스로만 하지 말고요. 키보드의 화살표 키 이걸로 움직여서 위치 맞춰 놓으면 돼요. 나사 써있는 도형 만들게요. 도형 삽입 다시 열어주고요. 이번에는 기본 도형에서 눈물 방울이라는 거 찾아 선택, 그리고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도형은 회전이 필요하죠. 그래서 도형 서식에 회전으로 가서 상하 대칭이나 좌우 대칭 해보면 한 번에 안 되죠. 그래서 역시 두 개를 같이 해줘야 돼요. 좌우 대칭 했으니까 상하 대칭 할게요. 여기는 내용을 바로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입력한 내용이 뒤집어져 나타났는데요. 좌우 대칭 했을 땐 상관없는데 상하 대칭을 한 경우에는 그 도형 안에 글자도 상하 대칭으로 뒤집혀져서 나타나요. 그래서 이 안에 직접 내용을 입력할 수 없고요. 텍스트 상자를 사용해서 내용을 따로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ITQ 시험 주관사 홈페이지에서도 파워포인트에 대한 슬라이드 6 도형 채점에 대해서 텍스트 상자를 입력하여 작성하셔도 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감점 처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텍스트 상자 입력해야 되죠. 도형 서식의 왼쪽에 도형 삽입, 여기서 텍스트 상자 이거 열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클릭하면 가로 텍스트 상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형 목록에도 여기에 가로 텍스트 상자 있죠. 어느 걸 하든 상관없어요.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적당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이 안에 나사라고 대문자로 입력하세요. 이제 입력한 후에 이 텍스트 상자에 글꼴 수정해야 되죠. 동일하게 글꼴은 굴림으로 변경하고요. 글자 크기도 18포인트, 그리고 글자색 검정 상태, 정렬은 가운데 맞춤으로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화살표 키로 이렇게 움직여서 이 안에 글자 입력한 것처럼 맞춰놓기만 하면 돼요. 텍스트 상자의 테두리나 색상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직접 입력한 것과 똑같게 보이죠? 그러면 이제 옆에 우주인 교육 이 도형 만들게요. 다시 도형 목록 열어주고요. 이번엔 사각형에서 해당 도형 이름은 위쪽 모서리 한쪽은 둥글고 다른 한쪽은 잘림. 이 도형 선택해주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내용 우주인 교육이라고 입력하세요. 그러면 이번엔 왼쪽에 나사 아래쪽에 코넬대 써있는 도형 만들게요. 다시 도형 목록 열어주고요. 이번엔 순서도에 있습니다. 이름은 문서고요.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여기엔 코넬대 입력하세요. 입력할 때 입력은 세로로 입력해야 되죠. 코 입력하고 엔터키, 넬 입력하고 엔터키, 대 이렇게 입력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홈탭에 보면은 단락에 보면 텍스트 방향이 있어요. 여기에서 세로를 선택하고 그냥 한 줄로 코넬대 이렇게 입력을 해줘도 돼요. 여러분이 편한 방식으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저는 입력이 위에 메뉴 찾아가는 것보다 그냥 가로로 입력하는 게 편하니까요. 코, 엔터, 넬, 엔터, 대 이렇게 입력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도형은 조금만 회전이 필요하죠. 그래서 위쪽에 보이는 도형의 회전 핸들 이걸 잡고서 조금만 이동시키면 회전이 돼요. 회전할 때 Shift 키를 누르고 같이 움직이면 15도 단위로 이렇게 회전돼요. 꼭 15도 단위로 회전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적당하게 출력 형태 보고 비슷하게만 맞춰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옆에 자세히 보면은 뒤쪽에 도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 도형, 뒤쪽에 배경 도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 먼저 만들도록 할게요. 도형 목록을 다시 열어주고요. 이번엔 사각형에서 둥근 한쪽 모서리 선택, 그리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이 도형은 둥근 모서리, 이게 회전 필요하죠? 그래서 도형 서식의 회전으로 가서 좌우 대칭 한번 해주세요. 이제 앞쪽에 위에 나타나는 암 연구의 도입, 이 도형 만들기 위해서 다시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순서도에 가면 도형 이름 저장 데이터 있어요.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여기에는 암연구원 도입 이렇게 입력하세요. 그리고 아래쪽 도형은 잘 보면 위에 도형과 동일한데 회전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도형은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아래로 드래그해서 복제를 해 놓으세요. 그리고 이번에도 도형 서식의 회전으로 가서 좌우 대칭, 그리고 이 안에 내용 블록 설정한 다음에 자동차 설계로 변경해 놓으세요. 그리고 교재 설명 보면은 모든 도형의 색깔 변경되었고요. 글자에 대한 설정도 모두 완료되었는데 저희는 되지 않았죠. 그래서 도형에 선 연결하는 거 하나 있는데 그거 아직 하지 않고 먼저 설정부터 할게요. 모든 도형 같이 이렇게 선택해 놓으세요. 뒤에 배경까지 같이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선택했다면 이제 홈탭 가주세요. 그리고 글꼴 동일하게 굴림으로 변경하고요. 글자 크기 18포인트,
그리고 글자색은 검정색이 많죠. 그래서 색깔 검정으로 변경할게요. 그리고 자동차 설계 이것만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여기는 다시 글자색 흰색으로 변경하세요. 이제 도형의 색깔들 각각 변경을 해주면 돼요. 색깔 시험에선 흑백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색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정답 파일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색인지 알 수 있는 거고요. 앞에서도 항상 얘기했지만 정답 파일하고 같은 색상 지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도형 서식에 도형 채우기에서 색상 지정하면 되는데요. 제일 위쪽에 도형, 여기 색상, 임의 색상으로 글자가 검정색이니까 조금 밝은 색 계열에서 하나 선택하면 되겠죠. 여기도 선택해서 도형 채우기에서 밝은 색 하나 선택하세요. 그리고 정답 파일에서 보면은 이 색, 이 색, 이 색, 여기는 같은 색으로 회색이 보일 거예요. 하지만 시험장에서 볼 때 이게 정확하게 이 색하고 같아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정답 파일처럼 이 세 개의 도형을 같은 색으로 꼭 할 필요는 없어요. 색깔 임의 색상으로 지정해주면 됩니다. 저희는 교재처럼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 세 개는 같은 색으로 지정하도록 할게요. 세 개 도형 같은 색으로 한다면 클릭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 세 개 같이 선택한 다음에 하면 되겠죠. 그래서 도형 채우기에서 같은 색 선택을 해주세요. 왼쪽에 나사 써있는 이 도형, 여기는 텍스트 상자는 색깔 지정하지 않습니다. 뒤에 도형만 선택해 놓으면 돼요. 그리고 도형 채우기에서 색깔 비슷하게 선택, 그리고 도형 채우기에서 색상, 임의의 색상 선택, 그리고 아래 코넬대 이 도형 선택해서 역시 임의의 색상으로 하나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도형 선택해서 앞뒤에 있는 도형과 다른 색, 도형 채우기에서 임의의 색상 하나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앞쪽에 있는 도형도 선택, 그리고 뒤에 있는 도형과는 다르게 해야지 도형 구분되겠죠. 그래서 색상, 임의의 색상 중에 아무거나 하나 선택, 그리고 아래 도형, 이거는 글자가 흰색이기 때문에 색상을 조금 짙은 색으로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도형 채우기에서 조금 짙은 색 중에 하나 선택을 해 놓으세요. 이제 오른쪽에서 선 지정하는 거 있습니다. 다시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선 종류에서 연결선 지정하는 게 있는데요. 네 번째에 있는 연결선 꺾임, 이걸 선택해 놓으세요. 그리고 광주 유니버시아드 써있는 도형에 이렇게 가져가면 연결할 수 있는 점이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면 오른쪽에 여기에서 마우스 클릭한 상태로 쭉 이동시켜 내려오세요. 마우스 놓지 말고요. 자동차 설계 이 뒤쪽에 있는 도형, 이 배경 쪽으로 가져가면 연결점 이렇게 나타나요. 그럼 여기에서 마우스 놓아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노란색 핸들이 하나 있는데요. 이걸론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조절 필요하지 않다면 이건 조절하지 않아요. 이제 다른 쪽 이렇게 클릭하고 보면은 선 시작과 끝에 동그라미 모양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걸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선의 두께도 조금 얇은 상태예요. 그래서 도형 서식에 도형 윤곽선 열어주세요. 색상을 먼저 검정으로 바꿀게요. 그러면 선이 조금 잘 보일 거예요. 그리고 다른 테두리하고 비교했을 때 선 굵기가 굵지 않다면 도형 윤곽선의 두께, 여기에서 1포인트 정도 이렇게 지정해 놓으면 되고요. 조금 굵어 보인다면 그 위쪽에 있는 것 선택해서 조금 굵게 변경해 주면 돼요. 만약에 대시, 파선 같은 거로 변경한다 하면은 여기에서 바꿔주면 되고요. 이번엔 화살표 여기로 가져야 돼요. 그래서 앞뒤에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이것, 화살표 스타일 11 선택을 해주세요. 이제 애니메이션을 지정하기 위해서 왼쪽과 오른쪽의 도형들 선택을 해줘야 돼요. 선택할 때 아래쪽 번호가 선택될 수 있으니까요. 조심해야 돼요. 그림은 따로 이렇게 클릭해도 선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도형 마우스로 쭉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해서 선택 영역 안에 모두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이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그룹화, 그룹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도형 이쪽 번호 선택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도형만 선택 영역 안에 들어오게 하고 다시 한번 이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그룹화, 그룹 눌러주세요. 혹시라도 이 안에 변경할 거 있다면 글자는 클릭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크기도 이 안에서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룹 해제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바깥쪽 테두리 이것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왼쪽에 애니메이션 지정할게요. 위에 애니메이션 도구로 가주세요. 세부 조건의 1번에 닦아내기 위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목록에서 닦아내기 선택, 그리고 오른쪽에 효과 옵션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에서 위에서로 변경을 해주면 모양 잠깐 이렇게 나타나요. 그리고 1번이라고 왼쪽 상단에 애니메이션 순서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오른쪽에 그룹화된 도형 선택을 해주세요. 바깥쪽 도형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번엔 세부 조건 보면 바운드라고 되어 있죠.
바운드라고만 선택해주면 돼요. 효과 옵션은 따로 지정하는 게 없어요. 애니메이션에 대한 지정은 주로 이 상자에 있는 이것만 출제되는데요. 다른 게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어떤 게 있는지 대충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왼쪽엔 1번, 오른쪽엔 2번 이렇게 그룹화된 곳에 애니메이션 순서가 지정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면 슬라이드 6번 도형 슬라이드 작업이 모두 완료된 거예요. 화면 왼쪽 축소판 그림의 3번 슬라이드, 6번 슬라이드에 번호 아래쪽에 별 모양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클릭해보면 애니메이션이 동작되는 거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번 슬라이드에는 비디오를 사용했었죠.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면 비디오가 실행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별표가 있다고 이상하게 작성된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슬라이드 1에서 슬라이드 6까지 작성 완료했다면 최종 저장을 하고 시험장에서는 이 파일을 감독관 PC로 전송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퇴실하기 전에 감독관에게 확인받고 퇴실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전체적인 문서 작성하는 거에 대해서 기출문제 따라하기에서 동영상으로 다시 강의하도록 할게요.